외신 동시보도 한제정신 아냐. 말려야 해. 미 전문가 한국. 핵 3배 개발 성공. 현무칠까지 쾌속 연구. 북중러 패닉. 많은 분들이 국군의 날에 현무부위 공개됐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물으시는데 이미 다른 분들이 하셔서 저까지 해야 하는 의문이 있었으나 이번에 공개된 현무부에서 특별한 점을 찾았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에 현무부의 탈이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언론이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군의 날에 18X-18탈이 공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미사일이며 전 세계에서도 꼽히는 미사일이라 윗동네 최고사령관 바로 다음날에 오물풍선 보내고 아주 그냥 발작을 했었습니다. 현무부위는 2022년에 발사 장면이 공개되었고 그에 따라 현무부위라는 미사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추정은 정답이었습니다. 현무부위의 재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미사일이 실물로 공개되지는 않았고 텔만 공개되었는데 텔의 재원을 보자면 18X-18틀이며 작년 국군의 날에서 공개된 미상의 고위력 현무 미사일보다 바퀴 수가 4개 더 많습니다.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포착된 텔을 보고 16X-16텔 혹은 20X-20텔로 추정하였으나 예상을 뒤엎고 18X-18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탈은 기존의 다른 미사일과 다르게 원통형 캐니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기존의 털은 한런치 발사 방식이기 때문에 사각형 캐니스터를 사용하였지만 이번 현무부위는 콜드런치 발사 방식의 미사일이라 원통형 캐니스터가 채택되었습니다. 압축된 기체를 이용하여 미사일을 공중에 튀어오르게 한 뒤 공중에서 연료점화에 발사하는 방식으로 압축 기체를 캐니스터 하단부터 끌어올리기 때문에 사각 캐니스터 대신 원통형 캐니스터를 대개 사용합니다. 현무부위도 그렇죠. 현무부위의 탈의 총 길이는 20m로 러시아의 토포렘 미사일과 북한이스탄의 화성-14형과 동급의 체격입니다. 또한 생김새는 중국의 둥펑-41분과 비슷합니다. 세계 언론에서 현무부위가 공개된 후 현무부위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ICBM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현무부위의 눈에 띄는 점 오직 여기서만 공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현무부위 공개만 하면 우와 드디어 우리도 ICBM을 가지는 건가? 우와 멋있네. 이것만 하고 다른 건 공개하지 않아서 아마 최초로 현무부위의 눈에 띄는 점을 공개하겠습니다. 1. 자체 방어용 기관총. 이번 현무부위 틀에는 기존의 텔과는 다르게 자체 방어용 기관총이 탑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무부위는 기존에 공개되었던 다른 미사일들보다 더욱 전략 전술적으로 중요한 미사일이라 발사대 텔을 방어하기 위해 자체 방어용 기관총이 탑재된 모습이 보입니다. 능동 방어 체계를 탑재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현무부위 후속작, 텔이 끝나지 않았다. 사진이 작아 죄송합니다. 현무부위 탈을 드론샷으로 찍은 것을 보면 운전석과 캐니스터 사이에 여분의 공간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난번 75주년 국군 이날에서도 현무AC와 현무AD가 운전석과 캐니스터 사이의 구조물로 서로의 크기가 달라졌듯이 현무부위 역시 운전석과 캐니스터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을 보아 현무부위 초기형이 공개된 것이고 현무부위의 후속작 혹은 파생형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개걸음 기동, 이건 많이 공개해서 굳이 다루고 싶지는 않은데 현무부의 탈은 개걸음 기동을 할 수 있어서 회피 능력이 매우 우수한 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현무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앞으로 이러한 우수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한국 자체로 핵을 무장하여 저 윗동네 괴뢰 민병대 놈들 길을 아주 눌러버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기도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평양 무인기 정보 대응 난타전 예고, 국가정보본부 등 감사. 국회 정보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국가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보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 동향을 묻고 대응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파병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질의가 예상될 사실관계와 정부 대응의 정당성 등을 두고 또다시 여야 간 격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방정보본부가 대북 첩보와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군 해외요원, 블랙요원, 신상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예상된다. 정보위는 범행 의도의 간첩 행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조력자 여부와 대가성 유무까지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해외 파견 인원 복귀 등에 따른 정부의 정보 역량 재구축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방첩사 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초 방첩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 출신들, 이른바 충암파와 비밀리에 회동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방첩사 감사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경내에 학살자 전두환의 사진을 개첩한 것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작전사령부 감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군 대상 사이버 해킹 시도와 관련해 사이버 작전 대응 인력 확보 등 대책 마련과 관련해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는 31일에는 국회에서 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하고 777사령부 현장 시찰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한국양 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다음 날인 31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현장 시찰에 나선다. 3. 오늘의 사설 신박한 북 참전. 말려들지 않는 게 국가안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한국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보, 국방 당국자들과 전황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 탐색 등을 위한 모니터링단 파견도 검토 중이다. 국가정보원과 군 당국의 정보 대북 요원으로 구성될 모니터링단은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하게 되면 이들을 신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탈영을 유도하는 작전을 수행 조언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북한군 파병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155mm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러다 한국이 전쟁에 말려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국민 뜻 살펴 신중히 다뤄야 에서 현재로선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북으로 간 동향에 따라 직접 지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155mm 포탄은 우크라이나가 지속해서 지원을 요청해 온 품목이고 정부도 이미 작년에 미군의 빈 무기고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50만 발을 우회 지원한 바 있다고 했다. 사설은 정부가 그 방식이 뭐든 대놓고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면
그간 가장 우려해온 러시아 첨단무기 기술의 대북 이전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더라도 무기 지원이나 전쟁 관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도 사설, 임박한 북참전. 말려들지 않는 게 국가 안보다. 에서 미국과 나토가 강조하듯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럽과 인도, 태평양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엔 틀림없다며. 하지만 거듭 강조하듯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대한 위협으로 한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향후 러시아가 북한에 지불하게 될 군사기술 등 대가를 통해서다. 러시아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북러 협력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당분간은 나토 등과 적극 협력해가며 상황 변화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 무인기 투입이나 살상 무기 제공 위협 등 북러를 자극하는 움직임도 금물이라며 이 전쟁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 그게 진짜 국가 안보라고 강조했다.